봅시다. 일단 우리가 접선까지 다 했는데 이제 접선 방정식 활용이라 그래서 공통접선 80페이지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레 정리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시험에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만들기는 하는데 정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레 정리를 서술하세요. 평균값 정리를 서술하세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도 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통접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사실은 공통접선 유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폰산자에는 하나만 실려져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 하나의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90% 이상 그 폰산자에서 실려져 있는 유형이 나오고 한 유형은 고난도 문제, 4점짜리 기출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변별을 가르기 위한 기출 문제로 나오는데 일단 두 가지 다 설명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메모만 해놓으세요. 왜냐면 얘는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투 다 보고 나서 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질 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접점좌표가 같을 때.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얘가 90% 이상의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접선 자체는 둘이가 똑같아. 둘 다 똑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접점좌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표정 일그러지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화난 게 아닌 거 아시죠? 자, 이제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형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 fx라는 친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 gx라는 녀석이 있는데 두 녀석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접하니까 이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선도 얘 거, 이 접선도 얘 거, 이 소리인 거죠.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접선 문제는 접점좌표를 줬냐 안 줬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접점좌표만 주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절대로 공통접선 문제는 접점좌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점좌표를 미지수라고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점좌표를 제가 t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를 t.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만 써주시면 이 문제는 끝나려면 이 t라는 점은요 fx 위에도 있고 gx 위에도 있기 때문에 t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ft라는 친구랑 gt라는 친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써주셔야 됩니다.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t라는 지점에서 이 fx도 이 접선을 가지고 이 gx도 이 접선을 가지니까 t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f'(t) f라는 함수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g라는 함수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두 친구를 연립만 해주시면 접점좌표도 구해줄 수가 있고 뭐 나머지도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접점좌표가 다를 때인데 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가 출제되면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라는 친구가 있고 gx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도 접하면서 동시에 얘도 접하는 접선을 충분히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이해는 되시죠? 이 친구에도 이 친구가 접하고 그러면서 이 직선이 얘랑도 접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의 친구들의 접점좌표가 다른 거죠. 맞죠? 얘는 접점좌표가 얘일 거고 얘는 접점좌표가 이런 녀석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점좌표가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래도 똑같아. 항상 접선에서는 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접점좌표 모르니까 미지수로 표시해야 돼요. S, 그런데 이 점은 fx 위에 있는 함수죠. 제가 얘를 f라고 할게요. 그러면 fs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접점좌표 모르니까 t라고 볼게요. 그럼 제가 이 함수는 gx라고 이름 붙일게. 그럼 이 접점좌표는 gt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충분히 세워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 Y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S에서의 미분계수. 그런데 S는 fx 위에 있으니까 S에서 F'S가 되는 거죠. 그리고 x-s 더하기 fs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선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도 내가 접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Y는 이번에 T는 G 위에 있으니까 G', T 이게 접선의 기울기일 거고 x-t 더하기 fs, ft, g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자,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는 거야? 내 이 점에서의 접선 세웠고 이 점에서 접선 세웠는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사실 정확하게는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친구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F'S라는 친구와 G'T가 서로 같아야 된다. 요거 하나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Y절편도 같아야 되겠죠? 직선의 Y절편. 그래서 X에다가 0 넣어줬을 때 그때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S, F'S 더하기 fs 이게 y절편이지. 이 녀석과 여기에서의 y절편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t, g't 더하기 gt 요게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씩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지수도 s랑 t로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니까 충분히 구해줄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식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운 고난도 문제라고 하냐면 연립이 조금 빡세. 연립이 약간 빡센 경우가 많아. 얘랑 얘를 연립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두 개를 연립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고난도지 식 자체 세우는 건 당연한 거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우리 적방 도함수화를 2까지 끝내고 나서 한번 할 거야. 알았지? 근데 할 건데 이거 메모를 좀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46번 문제부터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다풍산자는 1번 유형이어서. 자, 문제 봅시다. 자, 곡선이 지금 1,0에서의 잠깐만. 146번은 공통접선 문제가 아니군요. 내가 풀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곡선 위에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주라. 자, 이 문제 너무 쉽죠? 자, y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여기 1,0이 있대요.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접점좌표 줬잖아요. 접점좌표 줬으면은 접선의 방정식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3x제곱 더하기 a니까 1 넣어주면 a 더하기 3. 그러면서 1,0을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1 더하기 0 이렇게. 자,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y는 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같아야 된다. 그럼 당연히 요 x 앞의 개수 a 더하기 3과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여야 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되죠? 그 다음 1,0 지나야 되니까 1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니까요. a가 마산으로 b는 3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런 거 너무 쉽죠? 그냥 뭐 풍산자에 수록돼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풀어본
선과 곡선이 접했다는 건 한 점에서 접했다는 소리예요. 얘네 둘 자체가 접해야 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에서 접했어 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야. 자,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이 접했으니까 당연히 접점좌표가 중요하죠. 근데 접점좌표를 안 줬지. 그럼 미지수로 잡아야 돼. t,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t를 각각 대입을 해보셔야 되겠죠? t 세제곱 더하기 at라는 친구가 t 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식.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점에서 접했기 때문에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부었을 때요. 이건 얘의 접선이기도 하고 얘의 접선이기도 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t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즉 3t 제곱 더하기 a와 2t가 서로 같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 둘이를 연립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t를 구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t. 그러니까 쓸데없는 요 a가 날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a라는 친구가 우리는 2t라는 친구에서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휙 넣어주는 겁니다. 되나요? 난 a는 관심 없어. t가 더 중요해. 접점이 중요해.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t 세제곱 요거에다가 t를 곱해주면 2t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게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2t 세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조립제법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여기에다 쓸게요. 2가 1, 0, 1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이제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t-1 그 다음에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인데 여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t는 1 이렇게 하나 나오면 되겠어요. 되죠? t가 1이니까 a 값도 구해줄 수 있겠지. 돼요? 이해됐어? 쉽지? 자, 그럼 2번도 해봐. 148번 2번. 자, 148번에 2번 해봐. 자, 접점좌표를 아예 줘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마일 콤마 마이너스 2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 각각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냥 바로 나올 겁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너무 쉽구나. 조금 더 기다려볼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프린트가 나왔거든요. 그 프린트로 그냥 평균값 정리랑 모래 정리도 그냥 설명할게요. 통산자 너무 쉬워서. 자기도 구해줬어? 쉽지? 얘들아, 근데 솔직히 수투가 좀 더 재밌지 않냐? 나는 수투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 왜냐면 이게 앞에서부터 좀 이어지는 느낌이지 않아요? 재미없군요? 같이 좀 할게요. 됐죠? 저만 재밌나요? 나는 막 수투 수업할 때 재밌고 수투 수업 자료 준비할 때 재밌고 더 이상 말하면 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은 거북해.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랑 모래 정리하기 전에 접선 파트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할 건데 일단은 그 1번 문제부터 18번까지는 우리가 다 통상자에서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2번 하나 동그라미, 자, 이렇게 두 개 할 거고, 그 다음에 23번부터 28번까지는 다 한 겁니다. 목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걷다, 이거. 자, 그 다음 29번 유형 진짜 개별표인데요. 왜 한 문제밖에 제가 안 넣어놨을까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왜 한 문제밖에 안 넣었죠? 잠깐만. 실화야? 쳤네. 네, 일단은 29번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요 문제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하나 다시 뽑을게요. 이제 이거 하나에다가 한 장짜리 프린트 하나 더 뽑을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29번 하나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다음에 공통 접선 다 했죠? 공통 접선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접선 파트에서 잘 나오는 유형까지 다 정복됩니다. 요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평균값 정리, 모래 정리 할 거고 시간 없으면 그냥 끝낼 거예요. 알았지? 왜? 적당히 더 중요해. 평균값, 모래 정리 다 쉬워.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18번까지는 됐으니까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밑줄 치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중, 자, 밑줄.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 거기다가 밑줄 치자.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 자,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 이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접선 기울기라는 거를 뭐라고 쓰기로 했었냐면 미분계수, 즉 F'X, 도함수의 함수값이죠? F'X라고 생각해도 돼요. 즉 F'X가 최대일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지. 언더스탠? 자, 이 정도의 대칭축을 못 찾으시면 섭하지만 일단 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다음 플러스 1.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접점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가장 최대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가장 최대다. 언더스탠? 자, 그러면 접점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1,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접점좌표까지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도함수의 가장 최대값은 4죠. 여기 꼬다리값.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끝난 겁니다. 자, y는 최대값이 4니까 4에다가 접점좌표 알았어요. x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y는 4x 더하기 2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얼마? 6 이렇게. 언더스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F'X니까 너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언더스탠?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20, 21, 22용 진짜 별표 싹 다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1등급 반에서 수업한 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필기 하나만 합시다. 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유형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거. 그래서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 두 개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곡선 위의 한정과 곡선 위 한정과 직선 사이 거리의 사이 거리 최대 최소. 이게 또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고요. 보통은 얘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곡선 위의 한정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있나 봐요. 이렇게 직선. 요 직선은 뭐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랑 mxn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곡선 위에 있는 한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관찰했을 때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야? 라는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곡선 위에 이런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얘겠죠. 이런 거. 여기라면 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여기 갔으면 이렇게 있겠죠. 즉 점에 따라서 얘와 얘 사이 거리는 계속 달라질 건데 얘네들의 거리를 관찰했을 때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이 직선과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을 천천히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자, 곡선에다가 점점 다가가게 평행 이동을 시켜봅시다. 자,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나는 요점. 요점이 가장 이 직선으로부터 어떻게 있어요? 가까이 있겠죠. 맞아요. 이 직선과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을 점점 움직여보다 보면은 맨 처음으로 fx와 만나게 될 때 이 요점이 가장 얘로부터 거리가 짧다. 맞아?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말해주면 돼? 나 이 점 몰라. 그래서 이 점을 그냥 t라고 둘게.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문제에서 제시한 이 직선의 기울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이해됐어? 즉 직선과 곡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를 물어보면 그 점을 t라고 두고 대미분계수가 문제에서 제시한 기울기랑 같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즉 f't는 n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틱톡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22번 문제도 있잖아요. 22번은 우리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였었고 4점짜리 기출입니다. 근데 얘도 엄청 쉬워요. 자, 그럼 얘도 한번 같이 해보자. 자, 뭐 곡선 그지같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고, 자,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이제 직선 하나를 주셨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요 점을 O라 그랬고 요 점을 A라 그랬고 그 다음 여기 사이의 곡선 중 한 점을 P라고 두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원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맞아요. 그럼 여기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점 P가 OA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점점 이동시켰을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요때 요 점이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겠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그럼 당연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점은 미분계수가 반드시 누구랑 같아줘야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 1이랑 똑같아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삼각형 OAP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되는 점 P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주신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럼 우리 쉽게 말하면 1이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돼주면 돼? 1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f' 1값이 1이 돼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fx 줘버렸죠? 문제에서 fx 줬지? ax 곱하기 x 빼기 4이지고 그럼 제 미분해가지고 1 대입해준 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두면 a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어떤 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 최대 최소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나는 또는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 최대 최소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한 직선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 easy? 또 수능 문제 4점짜리도 너무 쉽다.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지울게. 자, 두 번째 유형은 많이 어려운 유형이야. 그래서 뭐 셀이나 RPM은 잘 없지만 그냥 설명해버릴게요. 알았죠? 얘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자,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fx라는 친구가 있고요. 진짜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자, fx라는 곡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x축 위에 한 점을 그냥 잡아볼게요. 뭐 상품마력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봤다고 쳐봅시다. 꼭 상품마력 아니어도 되는 거 아시죠? 뭐 문제에서 이렇게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제시하겠지. 자, 그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과 문제에서 제시한 상품과 영 사이의 거리를 계속 관찰하라고 문제에서 주실 거야. 계속 관찰했을 때 가장 짧게 떨어져 있는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되게 길었는데 얘는 많이 짧죠? 다시 길어지죠?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들아, 이 점으로부터 어떤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은 원이죠. 요 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은 원이야. 자, 제발 이해돼?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는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과 곡선 fx가 전혀 만나지 않지.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 크기를 점점 키워볼게. 아직 안 맞나? 아직 안 맞나? 그러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요점이 생기겠죠? 이해돼요? 원의 크기를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키우다 보면은 맨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하나 나올 거야. 언더스탠? 그럼 요 점이 요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자, 됐나요? 이해됐어? 어떤 고정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은 원이기 때문에 이 원과 얘가 안 만난다는 건 이만큼 거리를 가진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fx 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를 점점 키웠을 때 맨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점은 얘로부터 이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제일 최소값이다. 이 소리야.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얘 관계식을 세울 겁니다. 자, 얘 관계식은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자, 요 점을 모르니까 t라고 잡아야 되겠죠? 자, t라고 잡았을 때 됐니? 그러면은 요 점은 곡선과 원이 접하는 접점이죠? 제발 이해될까요? 곡선과 원이 접하는 접점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곡선에도 접하는 친구지만 원에도 접하는 친구인 거 맞지? 자, 그럼 이제 잘 봐. 이 접선과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친구는 반드시 수직관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죠? 왜? 이 접선이 원에도 접하니까. 원과의 접선은 접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서로 수직관계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자, 제발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세우시면 되냐? t에서의 미분계수와 즉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점과 요점의 직선의 기울기 즉 요점을 t, ft라고 잡으면 t, ft와 3, 0 사이의 기울기 t-3분의
ft 빼기 0. 얘네 둘의 곱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 자, 제 말 이해돼? 곡선 밖에 있는 한 점과 곡선 위에 있는 점 사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그 점을 t로 뒀을 때 그 점의 미분계수와 그 점과 문제에서 제시한 점 사이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관계여야 된다. 이 소리야. 자,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필기만. 자, 그러면 이거랑 그래도 좀 RPM에서 비슷한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 풀어볼 건데 조금 뒤로 넘기면 우리 43번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43번 문제 하나 하고 이제 아까 준비하라고 했던 그 한 문제밖에 안 넣어서 슬퍼했던 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3번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우리 43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원이 이렇게 2차 함수와도 접한대요. 네, 이렇게 접하는 이런 원이 그려져 있고 이 2차 함수는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의 중심좌표는 0,6이라고 제시하셨어요. 네, 됐죠? 자, 그럼 얘들아 항상 접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접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접점이 알려지지 않으면 항상 미지수로 두는 거야. t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접점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 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만 두셔도 됩니다. 알았죠? 어차피 관계식을 만족하는 t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서 9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곡선과 원이 접했어. 그럼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은 곡선의 접선이기도 하지만 원의 접선이기도 하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원에서 접선이 나오면 이 접점좌표랑 중심을 연결했을 때 너랑 너가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이건 항상 쓰게 돼 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최대치수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설명한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이 나오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접점좌표 t라고 했을 때 자, t에서의 미분계수부터 조사할까요? 자, 미분계수는 2분의 1t죠. 너와 미분계수와 자, 그 다음 요점은 t, 4분의 1t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너와 너의 평균 변화율 t에서 6 빼줘서 t분의 너에서 6 빼줘 4분의 1 t제곱 빼기 5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길 원해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t값이 나오는 거죠. 자, 됐나요? 헛것이 보였나봐. 그치. 분명히 1이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1이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1이 없었네요. 이상하네. 아, 진짜 1이 있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t값 지워. t값 지워. 자, 그 다음에 이 양 사이드 곱해. 이 양 사이드 이렇게 곱해주시면 4분의 1 t제곱 빼기 6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이니까 4분의 1 t제곱이 4가 돼서 t제곱이 16이니까 t값은 4랑 마사. 그래서 하나는 4, 하나는 마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t값을 두 개 잡을 필요가 없죠? 항상 관계식 잡아서 그 t값이 여러 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t값은 하나만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4,4니까 우리 넓이 구하라고 했나요?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 보여주면 반지름 끝. 될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중요한 유형. 그래도 여러분 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티 나요? 저 티 안 나죠? 자, 나요? 자, 정말 열심히 집에 가면 뻗을 거예요. 다 버릴 거야. 자, 일단은 그 문제가 어디로 왔냐? 한 문제 있어서 서운했다는 거.
아, 29번. 아, 진짜 별표를 진짜 졸라 많이 쳐야 돼요. 개 많이 쳐야 돼. 개 중요야. 알지? 이거 안 나오면 강남 아파트 사줄게. 알지? 자, 원하는 거. 저요. 은찬아, 뭐 강남에 아파트 좀 유명한 거 알아? 아, 몰라? 타워 팰리스 뭐 이런 거 사줄게. 선생님 돈 많아. 자, 타워 팰리스. 돈 없어. 왜? 확실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치? 막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타워 팰리스 70억짜리야. 우리 은찬이 선물. 이제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월에 132억이야. 내가 어제 조사해봤거든. 자, 줄게. 시은이 옆집에 살아. 하나 더. 알았지? 예린이 아래층에 살면 되지. 응. 400억 투기 가능해. 400억. 사제 들어서 400억 투기. 그 정도로 확실하게. 알았죠? 일단 우리 사회요. 진짜 안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은평구가 잘못한 거야. 알지? 약간 예일여고가 이상한 학교예요. 저런 말하면 또 학교에 잡혀간다는 진짜. 은평구가 이상하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예일이죠. 그치? 예일이 이상한 거야. 예일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근데 예일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쵸? 키도. 아야, 안 되겠다. 돈 찔러야 되겠다. 자, 예일여고 선생님 이거 안 되면 저 400원 뜯기거든요. 이렇게.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없으면 아,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 그치? 나 이러면 파산 신청이 나네. 그쵸? 파산 신청하고, 이제 선생님 8월 31일 결혼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너네 중간고사 언제 봐? 10월이면 그럴 거 아니야. 2개월 만에 이혼 도장 찍는 거지. 그치? 그쵸? 어떻게 400억 파산 신고와 내가 살겠어요? 그쵸? 2개월 만에 이제 선생님 이제 끝나는 거야. 인생 끝. 응. 그래서 이렇게 마포대교 걸어 다니고, 그치? 그치?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글귀 보면서, 그치? 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야. 자,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이 a,2라는 이 점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라는 이 친구의 그 접선이 자, 밑줄 치자. 오직 한 개 존재. 자, 근데 이 유형이요. 이제 접선 방정식에서도 유명하긴 한데 기말고사 범위에서 도함수 활용 3 방부등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중간에서 이 문제를 아니면 기말에서 보는 게 약간 이렇거든요. 두 번 나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곡선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있는 a,2라는 점이 있었고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긋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접선이 한 개만 존재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그 말은 접선이 한 개 존재한다는 건 접점이 한 개 존재한다 이 소리겠죠? 자, 됐나요? 접점이 하나만 나와줘야 된다. 즉 우리가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었다라고 하면 세워줘야 되는 관계식이 접점 좌표를 t로 두면 y좌표는 t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2이 될 거고 너랑 너의 평균 변화율이 t에서의 미분계수랑 서로 같다 라는 문제를 풀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t에서 a를 빼세요. t-a 분의 얘에서 2를 빼주시면 t세제곱 빼기 3t제곱 이렇게 그게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3t제곱 빼기 6t 이렇게요. 자, 따라왔나요? 응.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t값이 유일하게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됐죠? 이 식을 만족하는 t값이 한 개다. 그럼 넘겨주세요. t세제곱 빼기 3t제곱은 얘랑 얘를 곱해주면 3t세제곱 빼기 6t제곱 그리고 3at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6at 얘들아,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들 t 약분하시면 안 돼. 그런 거 약분하면 안 돼요. t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2t 세제곱 3t 제곱에다가 요게 있으니까 3으로 묶을까요? 그럼 a 플러스 1t 제곱 그 다음에 6의 t 그래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t 값이 하나만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 t로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t 값 하나는 안 겁니다. t 하나는 0이 꼭 돼줘야 된다 이 소리를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해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해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t 값이 하나만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 하나 나왔거든. t가 0이고 그럼 여기 절대로 해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제 말 이해돼? 여기서 해가 나와버리면 t 값이 여러 개가 나와. 망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접선이 여러 개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돼요. 요거 다 풀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반드시 한 실수만 나와야 돼. 이미 t는 0인 거 나왔어.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어야 돼. 2차 방정식 해 없으려면 판별식이 요보다 작아요. 됐니? 됐죠? 자, 그럼 진짜 끝났다. 그럼 평균값 정리도 그냥 해버리자. 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도 그냥 프린트로 할게요. 왜? 통산자는 쉬우니까. 자, 이제 43페이지, 43번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걸 하나 할 거고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자체는 쉬운데 뭐가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냐면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라고 해서 54번, 55번 요걸 좀 힘들어하니까 요거 두 개는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그게 뭔지 설명하면 오늘 수업 롤의 정리 하나와 이렇게 하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롤의 정리가 먼저 발견이 됐어. 롤 아저씨가 먼저 발견을 하셨거든. 근데 롤 아저씨가 발견한 이 정리가 이 상황에서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수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평균값 정리라는 걸 나중에 만드신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평균값 정리 안에 롤의 정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 안에 들어가. 근데 이 평균값 정리 중에서도 요 특수한 케이스를 롤의 정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전제 조건이 제가 많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A랑 FB가 같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fx가 문제에서 주시게 되거든, 구간을. 뭐 1,3, 뭐 2부터 5까지, 뭐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구간을 주시는데 그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연속함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쌤 왜 연속은 닫힌이고 그 다음 미분 가능은 왜 열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미분 가능할 땐 열림 구간으로 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가능하면 요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쓰이는 거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FA랑 FB가 같아야 됩니다. 즉 문제에서 주신 구간의 양끝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발생하느냐? 자, 결론은 F'C, 즉 C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즉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C가 구간 내부에 A초가 B 미만이라는 열린 구간 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의입니다. 즉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 내부에서 fx라는 친구가 미분 가능하면서 양끝 지역에서 함수값이 같을 때 그때는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C가 내부에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이게 좀 되게 기하적으로 당연해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기하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제가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같대. 함수값 같게 이제 찍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구간 내부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그려줘야 되니까 이제 스무스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무스하게 뭐 이렇게도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그려볼까요? 이런 것들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려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냐? 반드시 구간 내부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 예를 들어 노랑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x축과 평행하는 거니까 요쯤에서 미분계수가 0인 게 하나 나오죠? 됐죠? 그 다음 요쯤에서도 미분계수가 0인 게 하나 나오지? 어찌됐든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연도 색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대충 이쯤에서 미분계수가 뭐인 게 나와? 0인 게 나와준단 말이야. 즉 미분 가능한 함수를 여러 개 그려도 상관없이 어찌됐든 구간 내부에서 미분계수 0인 지점은 반드시 나온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런데 이 롤의 정리가 확장된 게 뭐다? 평균값 정리야. 자,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뭘 고민했냐면 이 롤의 정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성립하는데 반드시 구간의 양끝값이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잖아. 근데 구간의 양끝값이 서로 같지 않아도 비슷한 내용이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신 거야. 그 고민 끝에 나온 정리가 평균값 정리예요.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도 우리가 전제 조건부터 써보도록 할게. 자, 어렵지 않아, 얘도. 얘를 확정시킨 거예요. 즉,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연속은 닫힌 구간으로 보통 표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자. 자, 그 다음 내가 롤의 정리를 확장한 게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요 조건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 됐죠? 즉 FA랑 FB가 같지 않아도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정리라서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은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미분계수값이 구간의 문제에서 주신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문제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요 C가 적어도 열린 구간 내부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즉 문제에서 주신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역이 반드시 한 개 이상 내부에 존재해줘야 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기하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얘보다는 덜 이해가 될 거라서. 자, 얘도 x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하나 세팅해놨고 이번에는 함수값이 달라도 되니까 함수값을 다르게 세팅해볼게요. 자, 되죠? 자, 그랬을 때 안쪽에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려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주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또 이렇게 위로 그려볼까요? 이번엔 좀
거 가능하겠죠? 수많은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시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구간의 평균 변화율은 양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 이 직선의 기울기와 동등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동등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지역이 한 군데 이상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쯤에서 하나가 나오죠? 요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노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쯤 하나와 여기서도 하나 나오겠네요. 어찌됐든 내부에 평균 변화율과 동등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역이 나오지. 자, 이해돼? 이게 평균값 정리야. 자, 그러면 왜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 안에 들어가느냐? 얘들아, 너네가 왜 롤의 정리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이유를 알겠니? 자, 얘가 왜 0이냐면 FA랑 FB가 같기 때문에 구간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였기 때문이야? 0이었기 때문이야. 즉 여기 0은 똑같아요. 저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해됐어? 근데 구간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0이라서 0이었던 거고요. 즉 함수값이 다르면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닐 테니까 평균 변화율식과 얘가 서로 같게 되는 식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너무 쉽지? 그치? 자,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가자. 자, 우리가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나 사실 같은 내용 말하고 있는 거라서 바로 평균값 정리 문제 풀도록 할게요. 51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쉴게요. 알았죠? 51번 문제 하나 풀고 쉴게. 그 다음 얘들아, 이거 변형 문제 있잖아. 그 평균값 정리 변형. 여기까지 하고 쉬면 안 될까? 이거 이제 10분 걸리는데 10분을 위해도 저 재촬영을 한다는 게 카메라에게 좀 미안해서. 너네 카메라에게 미안하지 않구나? 난 카메라에게 미안한데 10분 못 참겠니? 아 그래? 알았어. 나 이렇게 왕관이 거부를 하는데 그치? 자, 그러면 5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f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각 친구가 3,k라는 지역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5일 때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건지 볼게요. 자, 일단은 평균값 정리라고 문제에서 말했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써볼 겁니다. 당연히 fx는 다항 함수라서 구간 내부에서 반드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당연히 평균값 정리 쓸 수 있고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미분계수가 문제에서 주신 구간의 평균 변화율 fk 빼기 f3, k 빼기 3 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C가 반드시 구간 내부 3,k라는 열린 구간 내부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죠. 근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5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C값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이게 요 C값.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이게 C값이에요. 그러니까 F'5라는 값과 뭐가 같다? 평균 변화율이 지금 서로 같은 상태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를 구해주세요. C값 구해주세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5예요. 이 말은 C값이 5예요.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F'5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다가 5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는 친구가 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야 되겠지? k-3분의 여기에다가 k 넣어주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5에서 f3 3 넣어주면 마구 6, 5, 2죠? 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돼요? 자, 그러면 약분이 될 것 같아요. 약분합시다. 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이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되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길 원한다? 마팔이 되길 원한다 이 소리라서 k 값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k는 7 되니? 10분 시작.